네, 오늘은 후 삼국시대 백제 왕이었던 견훤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견훤은 호남 지역인 전라도와 충청도 그리고 그 경기 지역 대부분을 다 손에 넣고 통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에 의해서 왕위에 찬탈을 당하죠. 원래 견훤은 본처가 아닌 후처에서 태생한 자기의 마음에 드는 자식을 다음 후기자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본처에서 태어난 두 아들은 그걸 용납을 못했지요. 그래서 두 아들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모악산에 있는 금산사에 가둡니다. 지금은 금산사가 아주 큰 절이지만 그 당시에는 산중 깊숙이 있는 한 암자 같은 작은 절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두어 놓고 겨울에는 불을 하나도 안 틀어뜨리고 오히려 방문을 열어서 빨리 얼어 죽으라고 방문까지 열어놓고요. 저녁에. 그리고 한여름에는 빨리 죽으라고 아궁이에 불을 펄펄 뗐다고 합니다. 네, 두 자식이요. 견훤은 너무너무 분노에 치밀고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금산사에 있던 스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하여 고려로 망명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고려는 이미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상태였습니다. 고려로 갔을 때 견훤은 고려 왕인 왕건에게 큰 절을 하며 나라를 바치겠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 바칠 나라가 없지요. 이미 아들들이 다 빼앗았으니까요. 하지만 견훤은 그 약속을 지킵니다. 분노의 자식과 본부인에게 분노에 찬, 그리고 전 군사에게 분노에 찬 견훤은 고려의 왕건을 도와서 백제를 탈환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 첫 번째로 나주 상륙작전을 성공리에 일으키는 것은 견훤의 의견이었고, 견훤의 나주 지역의 호족들을 설득한 것 또한 견훤이었습니다. 나주 상륙작전을 해서 나주 남단 지역을 다 고려 땅으로 만든 결정적인 공을 세운 것은 다 견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건은 처음 받아들일 때부터 견훤을 상부라고 불렀습니다. 상부는 윗상자의 아버지 부자. 왕건은 그 당시에 젊은 왕이었고 경원은 연륜이 있는 쫓겨난 왕이었기 때문에 왕건은 견훤을 극진하게 대접하며 상부라는 깍듯한 호칭을 붙이며 정중히 대했습니다.
그리고 견훤은 백제를 공격하는데 최전선에서 모든 걸 다 지략과 정보를 다 대줘서, 그리고 군대까지도 같이 이게 움직여서 이거 백제 군사들 완전히 이걸 갖다 무력화합니다. 상대의 백제 진영에서 성에서 지키는 백제의 군사들 앞에 당당히 견훤왕은 나타나서 나 백제를 세운 태조 견훤이야. 태조라는 말은 안 했나요? 하여튼 내가 견훤이야. 백제를 세운. 다들 다 나의 사랑스러운 병줄들이여 나에게 오라 하면서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사기는 당연히 백제군의 사기는 떨어지고, 이거 탈영병까지 속출하고, 정말로 백제의 군사들이 고려 진영으로 넘어가는 사태까지도 벌어집니다. 그렇게 백제는 고려 군대를 이끌고 온 견훤에 의해서 성이 하나씩 함락이 됩니다. 나주 지역과 경기 지역에서부터 위아래로 하나씩 성이 고려 군사 앞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제의 최후 마지막 보루인 위례성에까지 고려 군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참고적으로 위례성은 지금의 위봉산성이라고 보시면 이게 거의 흡사할 겁니다. 그 당시 산성과는 좀 지금 산성과는 좀 틀리지만, 그 당시에도 기본적으로 산성은 산 능선과 협곡을 기반으로 해서 방어하는 이게 수성전입니다. 그래서 기본의 그 지역은 비슷하지요. 그래서 위례성에서 모든 백제의 모든 군대들이 다 여기 집결을 합니다. 왜냐고요? 여기 이 지역이 그 당시 후백제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임시 수도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 소양 지역 안쪽으로 송광사, 지금 현재 송광사 그 터를 기반해서 그 주변에 임시 후백제의 수도가 거기를 자리 잡았습니다. 아직은 삼한이 통일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위급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러 산 깊숙이에다가 수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삼한이 통일되면 지금의 전주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죠. 하지만 위례성은 산 꼭대기에 있는 아주 뚫기가 힘든 산성이었습니다. 이 산성은 올라가려면 협곡이 아주 좁고 가파르며, 그리고 위에는 분지로 성이 쌓여져 있어서 도저히 뚫을 수가 없습니다. 협곡길로 따라서 올라가지만 백제군이 위에서 큰 동그란 바위돌을 굴리면 그 돌이 좁은 협곡을 대굴대굴 돌면서 고려의 군사들을 압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위례성 바로 정문까지도 가기도 힘들었죠. 가기도 전에 바위돌이 협곡길을 따라서 굽이굽이 둥글러 오면서 마치 예전 영화의 구니스에 나오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게 또 있으면, 예전에 로마군이 이스라엘 마지막 성을 할 때
뱀길이라고 있잖아요. 꾸불꾸불한 뱀길에 따라서 큰 바위돌을 던지면 뱀길 따르면 로마 군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권역으로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분지이기 때문에 다른 산 능선을 넘어서라도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아보지만 온갖 가는 중에 함정이 있고 그리고 산길이 어마어마치 험해서 접근하기 힘듭니다. 견훤도 아무리 이걸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함락을 못합니다. 왜냐고요? 이 성을 견훤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요. 백제가 최후의 보루의 수단으로 마지막에 버틸 수 있는 수도 산성이 위례산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가 만든 성을 견훤은 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도에 보시면 여러 루트로 해서 뚫으려고 하지만 너무 이게 산이 험해서 길조차 찾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두 가지 전술밖에 없습니다. 고려군 입장에서는 견훤은 장기전으로 갑시다. 어차피 저 산성에 있으면 쟤네들은 군인들은 저기서 농사를 질 수 없기 때문에 굶어 죽게 되어 있다고. 물론 위례성 안에 있는 백제 군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훤은 왕건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얘기합니다. 원래 내가 백제왕으로 폐위되기 전에 위례성 안에다가 큰 연못이나 호수를 원래 인공호수를 만들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정보로는 그걸 아직 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즉 식량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마실 수 있는 물도 넉넉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저 많은 군사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버티기만 하면 저들은 무너질 거라고. 쟤네들은 어디 나가봤자 뒤에 있는 백두대간으로 갈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저기서 몽구복 타고 굶어서 그리고 겨울엔 추위에 떨어서 죽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 사실을 백제군도 아는 듯이 우리는 괜찮다면서 배를 딱 내밉니다. 배짱을 피웁니다. 그리고 큰 잉어를 백제 두 왕자는 군사의 의견에 따라서 큰 잉어를 여러 마리를 고려군 왕건에게 선물로 사신을 통해서 선물로 보냅니다. 이 말은 우리는 물 걱정 없어 하고 이제 배짱을 암시적으로 표해서 합니다. 그것을 본 견훤은 당장 눈치챕니다. 지금 저 위례성 안에 있는 애들 지금 물이 없고 식량이 없는 상태다. 그건 자기네들이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식량을 상징하는 고기와 그리고 물이 많기 때문에 물에 사는 그 중에서 물고기를 그 중에서도 잉어를 보내서 자기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지금 쟤네들이 심리적으로 수를 쓰는 거라고 견훤은 왕건에게 단번에 그걸 알아차리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왕건은 겨울이 돼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 산성 밑에서 백제군들이 식량과 물 같은 걸 조달을 못하게 모든 길목을 다 막아놓습니다. 역시나 다르게 백제군 안에서는 공포가 휩싸입니다. 식량도 넉넉하지 않을 뿐더러 원래
이 위례성에서 보유하는 군사보다 너무 많은 군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량은 더 빨리 떨어지고 물은 더 귀하기 때문에 위생뿐만 아니라 당장 마실 물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례성 안에 있는 백제군들은 독해든지처럼 계속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겨울에 옷도 제대로 난리통에 올라와서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동상에 걸리는 병사들이 다반사였고,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굶어 죽는 병사도 다반사였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기본적인 물이 조달이 않기 때문에 군인들의 사기는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옛 백제의 태자와 왕자는 겁을 나고 계속 항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독이 올라온 듯이 위례성에서 군사들을 시켜서 견훤을 욕보이게 합니다. 네. 군인들이 자기 원래 백제 왕이었던 견훤에게 백제 군사들이 상륙을 합니다. 일종의 심리전으로서인데 견훤은 그걸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견훤은 왕건에게 바로 가서 나에게 군사 300만, 정예군사 300만 달라고 합니다. 나에게 정예군대 300만 주면 내가 저기 성문을 열겠다고, 위례성에. 하지만 견훤도 그렇고 왕건도 그렇고 저렇게 섣불리 올라가 봤자 이건 개죽음이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엄청난 시도를 했지만 인명상상만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견훤은 묘수를 제안합니다. 위례성의 지리적인 특징은 입구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1개밖에 없습니다. 앞에 위례성 입구 어디냐? 요 입구 여기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은 다 이쪽으로 하고 딴 데는 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견훤이 이 성을 만들 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의 비밀 퇴로를 하나 알아놨습니다. 만들어 놓지는 않고 알아놨습니다. 그거는 바로 위봉폭포를 뒤쪽으로 흐르는 만기현강 강줄기를 따라서 탈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위봉폭포는 너무 가파르고 이쪽은 너무 험하고 너무 둘러서서 협기를 너무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이쪽은 도저히 더 정문보다 더 이건 불가능한 이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견훤은 이 길을 선택을 합니다. 왜냐고요? 이 길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백제 군사들은 여기를 지키지 않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견훤은 군대 정예 300을 데리고 협곡을 천을 따라서 내려가서 다시 그 반대에 있는 위봉 폭포 있는 반대 쪽으로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이 길이 너무 험하거든요. 그래서 위봉 폭포 쪽으로 위봉 폭포로 해서 근처로 해서 올라가려고 하지만 백제군이 어떻게 알았는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마 위봉 폭포를 거슬러서 올라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서 기다리다가 견훤은
이봉포포를 기어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만 아무리 정예분사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견훤은 그 당시에 본사 막사가 있던 이봉사에, 그 당시 이봉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이게 막사가 있었는데 여기를 급습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봉포포가 아닌 옆에 산을 뺑 둘러서 비교적 낮은 산등기 능선을 돌아서 바로 뒤 이봉사의 그 터 자리에 있던 본부를 덮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야습을 해서 거기에 있던 장군들과 높은 고위직 관료들을 단숨에 죽입니다. 이런 혼란을 틈을 타서 백제군들은 안 그래도 사기가 떨어지고 혼란한 상태였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소문이 바로 도니까 서로 탈출을 하고 지금 난립니다. 하지만 여기는 나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도간에 든 쥐였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타서 견훤의 300인들은 정예 300은 단숨에 정문까지 가서 성문을 열고 고려 군사들이 한거에 몰려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안에 있는 모든 백제 군사들 다 도륙을 내지요. 전쟁에서 승리한 견훤과 왕건은 패자인 견훤의 두 아들과 군사들, 신하들을 무릎을 꿇쳐놓습니다. 왕건은 기본인 성격이 온화해서 이들을 나라에 같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들을 감싸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견훤이 반대를 합니다. 저 두 놈의 자식이겠죠, 왕자들. 두 놈들은 아비를 갖다가 개 죽여가고 죽이려고 한 놈이라고.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라 개라고. 저는 짐승 같은 못한 애들은 당장 죽이셔야 한다고. 왕이시여 죽이시라고. 그리고 견훤은 자기의 아들 둘을 죽이라고 왕건에게 계속해서 간언을 드립니다. 왕건은 상부 아닌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통일국가에 이런 원한으로 쌓이게 되면 두고두고 이거는 나중에 원한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계속 말리지만 견훤의 분노는 이미 하늘을 뚫을 듯합니다. 자기를 폐위하고 자기 태자를 죽인 두 아들 녀석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려의 왕은 견훤이기 때문에 견훤의 의견에 따라서 두 아들들은 각각 다른 위배지로 위배가 됩니다. 하지만 견훤은 몰래 고려의 다른 신하들과 같이 학살을 해서 왕건 몰래 두 왕자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꾸밉니다. 그리고 그 바램과에 걸렸다고 해야 할 듯이 두 왕자는 서로 내통을 하며 백제 부흥을 다시 하려고 하다가 걸립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목숨을 잃지요.
고려를 세운 데는 백제의 견훤왕이 공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견훤왕이 폐위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만 사람들, 하다못해 고려 신라 사람들도 백제가 사마를 통일할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견훤의 백제는 아주 강건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한순간에 순식간에 부스러기처럼 날아갔지요. 어떠셨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견훤왕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자식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자식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어제까지 사만을 두고 싸우던 적국의 왕에 가서 무릎을 꿇고 망령을 신청을 하는 견훤의 그 분노와 수치심. 하지만 왕건은 그 모습을 보고 견훤을 상부라고 존칭을 하며 오히려 더 존경과 존중을 배려를 해서 적국인 왕인 견훤을 자기의 편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사만을 통일하는데 견훤은 고려가 사만을 통하는데 견훤은 큰 역할을 하지요. 여러분도 만약에 견훤 같은 상황에 빠지면 어떨까요? 내 첫째와 둘째의 아들이 나의 막내를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 분노는 일반 사람들은 아마 알아차리기 좀 힘들 것 같기도 하지요. 네, 오늘은 후삼국을 통일한 숨은 공신 어떤 견훤이죠. 네, 오늘은 견훤의 이야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